안녕하십니까. 정의연의 안성 쉼터는 간첩들의 공작기지였는가? 정부는 이를 분명히 밝혀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고 윤미향이라는 여자의 단순한 두뇌 구조와 복잡한 행각의 원천이 어렴풋하게 짐작됐습니다. 착한 사람의 탈, 남을 위해 적극 봉사하는 사람의 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라면 제 살도 깎아먹일 듯한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일들이 어느 한 개인의 사기, 횡령, 배임, 파렴치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날이 갈수록 어마어마한 규모가 드러나고 3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다는 데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던 차였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위선의 탈을 쓰고 기막힌 연기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고약한 짓거리를 해가면서 그 많은 돈을 갈구었을까 했었는데 오늘 신문을 보고서야 윤미향의 연결고리와 배후의 윤곽 같은 것이 보일 듯합니다. 시중에서 흔히 하는 말로 윤미향이라는 여자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 환경이나 그렇게 연결된 인연이나 교육적, 사회적 여건이 평범하고 상식적인 한국 사람이 아닌 귀태였던 겁니다. 단순한 사기, 협작, 배임 정도가 아닌 반국가적인 간첩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연 대표였던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설립한 안성 쉼터 등의 탈북자들을 초청해놓고 남편과 함께 그들에게 다시 월북하라고 꼬이기까지 했다니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사실이라면 안성 쉼터는 간첩의 공작기지로 사용됐던 것 아닙니까? 지난 2016년 중국 닝보 유경식당 지배인으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탈북한 하강일 씨가 있습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대협과 민변 관계자들이 2018년 서울 마포와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나와 유경식당 출신 탈북 종업원 일부를 초청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권유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탈북자들이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대협이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를 통해서 후원 명목으로 회유 대상 탈북민들에게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송금했다며 당시 계좌 거래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그가 공개한 계좌 조회 화면을 보면 장 변호사가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강일 씨는 나 이외에 다른 탈북 여종업원 3명도 매월 30만 원씩 후원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장 변호사에게 돈의 출처를 물어보니까 민변은 돈이 없고 정부는 당신들을 챙기지 않으니까 정대협이 후원금을 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이 무렵인 2019년 작년에 정대협이 한 해 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3명을 합산한 것이 44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허강일 씨는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 윤미향의 남편 김모 씨, 민변의 장 변호사 등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과 쉼터에 탈북 종업원들이 갔을 때 찍은 사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허 씨가 민변 측 관계자를 처음 만났던 것은 2018년 6월 민변 측에서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만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에 따르면 민변 장 변호사는 당시 국정원의 기획 탈북에 대해 공개 기자회견을 해서 알리자고 제안까지 했었답니다.
그 후 장 변호사는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를 소개해 주어서 2018년 10월 서울의 마포 쉼터에서 윤미향 씨를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마포 쉼터 식사 자리에는 허 씨와 윤미향 전 대표, 민변 소속 변호사 3명, 일본 조총련계 여성 3명 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허 씨는 그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신이 얼굴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기획 탈북 사건이 더 화제가 되고 손해배상금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튿날 허강일 씨는 윤미향의 남편 김 씨를 처음 만났고 2018년 12월 윤미향의 남편 김 씨가 허 씨에게 메시지로 연락해 왔답니다. 윤 대표 남편 흰머리 김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 씨는 지방에 내려가서 삼겹살 구워 먹자며 2박 3일짜리 일정표도 보내왔습니다. 일정표 그 하단에는 집결지인 안성의 위안부 쉼터의 주소가 적혀 있었답니다. 허 씨는 여종업원 3명과 함께 초청에 응했습니다. 일행이 도착한 안성 쉼터에는 김 씨와 정대협 관계자, 양심수 후원회 회원 등 7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허 씨 등이 2박 3일 함께 지내는 동안 김 씨 등 초청 측은 각자 북한 행사에 참가했던 사진을 보여줬고 수시로 장군님, 수령님 하면서 북한의 혁명가요를 불렀다며 불편한 마음에 마지막 날 새벽 4시쯤 혼자 서울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허 씨는 민변과 정대협 관계자들은 전원이 한국으로 간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탈출했다고 공개 기자회견에서 말하라고 계속 종용했었다고 했습니다. 허 씨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민변의 장 변호사는 허 씨에게 유경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은 조직적 국가범죄라며 허강일 씨도 저지른 응분의 죄값은 치르고 속죄하며 새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라고 했습니다. 허강일 씨는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에게 탈북은 죄라고 하는 걸 듣고 기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노골적인 공작 분위기와 변질돼 가고 있는 한국에 크게 실망한 나머지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2019년 3월 말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며 윤미향의 남편, 신우이, 신우 남편 등은 반국가 사범으로 실형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돼 알고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윤미향의 남편은 북한의 장군님, 수령님을 찾으며 북의 혁명가요를 부른다는 말에 머리끝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을 꿰내어서 2박 3일 동안 안성 쉼터에서 술 먹이고 놀면서 당신들이 집단 탈북한 것은 조직적 국가범죄라느니 다시 월북을 하라느니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라느니 하는 식으로 노골적인 친북 공작까지 했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서 관련자들을 모조리 국사범으로 엄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드러났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저들을 감싸고 끝까지 끼고 돌 겁니까? 집권 여당은 태도와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